안녕하세요. 탈모의사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견인성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도 탈모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견인성 탈모인데,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올림머리, 이게 올백머리 스타일을 해서 포니테일이나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헤어스타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직업군이나 개인적으로 이런 헤어스타일을 선호해서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잡아당김 효과로 인해서도 모발이 얇아질 수도 있고 빠져버리는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이 견인성 탈모의 예방법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물리적인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심지어는 헤어라인도 위쪽 뒤쪽으로 이렇게 후퇴할 수도 있고, 모발 사이사이 공간에 있는 모발이 아예 탈락하기도 하지만 연모화, 솜털처럼 반응이 일어나서 휴지기 모발화돼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게 견인성 탈모의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견인성 탈모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솔직히 이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분들은 완전히 막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샴푸하고 나서 헤어드라이기로 두피, 모발, 특히 모발 전체를 물기나 샴푸기가 전혀 없게 미지근한 바람으로 끝까지 다 말려주시는 겁니다. 포니테일이나 올림머리, 올백머리 같은 스타일로 이제 견인성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헤어스타일을 하려고 하는데, 두피나 모발에 남아있는 찌꺼기 성분으로 인해서 세균이나 진균 번식이 심해지면 두피에 염증까지 가해지죠. 견인성 탈모는 가속화되는 겁니다. 샴푸하시고 나서 두피와 모발 헤어드라이기로 미지근한 바람으로 다 말려라. 두 번째, 올백머리를 할 때 이제 필수적인 게 이제 머리띠거든요. 딱딱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로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가해지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헤어라인 자체가 위쪽, 옆쪽으로 후퇴해버려서 이마까지 넓어져 보이는 견인성 탈모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급적 부드러운 곱창 밴드나 헤어밴드, 이런 거를 사용하시기를 권한다. 특별히 머리 뒤에서 이렇게 쪼매는 거 느슨하게, 그래도 잡아당기는 뒤에서 힘이 좀 느슨하게, 힘이 적은 부드러운 헤어밴드와 앞머리띠도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연한 재질로 사용해 보시길 권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헤어 증모술. 내 머리카락 다발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머리카락들을 잘라갖고 그 위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쪼매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에 있던 머리에 위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머리가 잡아당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견인성 탈락, 탈모의 위험성이 커진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가발, 가모 착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 헤어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발로 이렇게 덮기 전에 핀을 이용해서 가발을 딱 고정시키는 건데, 이거를 기존 모발에 있는 부분에다가 찝어야 되거든요. 찝는 부위를 계속 똑같은 부위를 하게 되면 그 찝는 부위가 머리카락이 영구적으로 아예 탈락돼 버려서 땜빵 흉터처럼 머리가 안 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도 좀 여러 군데로 나눠야 되는데, 사실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도 사실 여러 군데로 나눠서 찝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진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너무 과도한 올림머리, 올백머리 스타일을 해서 이마가 넓어져 버린다거나 군데군데 머리숱도 적어지는데, 헤어라인이 넓어졌거나 모발의 군데군데 밀도가 아예 맨질맨질할 정도로 듬성해 보이는 분들은 이미 흉터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경우는 모발 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심은 머리는 헤어라인이 후퇴된 부분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디자인한 후에 환자분과 의료진의 합의하에 디자인하고 거기다 이식을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상담 후에 결정해서 진행을 하면 심은 머리는 잘 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견인성 탈모도 일종의 흉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직의 혈행이라던가 그 조직의 탄력성이나 미세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직의 정도가 흉터화가 많이 진행됐으면 당연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어도 생착률이, 흉터는 보통 많이 낮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을 반복해서 심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더 생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도 모발 이식이 좋은 방법이고요. 견인성 탈모를 느끼는 그 시점부터 모발 이식을 하기 위한 시점까지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견인성 탈모로 인해서 흉터가 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조직은 퇴화가 되고 퇴축이 되고 혈액순환도 공급이 잘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조직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헤어라인이 올라갔거나 옆으로 후퇴됐거나 한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하시되, 견인성 탈모가 일어난 시점부터 모발 이식은 가급적 빨리 할수록 좋다. 두 번째로, 머리 헤어라인이 많이 후퇴되진 않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전보다는 솜털이라도 있으면서 굵었던 머리가 있었던 공간보다 머리가 얇아진 견인성 탈모 형태가 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수술적인 탈모 주사요법 헤어 부스터 통해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주사 치료와 병행해서 하신다라면 얇아진 모낭을 두껍게 하는 치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 포함해서 윗머리의 연모화된 부분에는 비수술적인 탈모 치료, 탈모 주사요법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견인성 탈모 예방법, 헤어밴드도 부드러운 거, 곱창밴드 같은 거 사용하자. 두 번째, 샴푸하고 나서 두피까지 또 모발 전체적으로 물기나 샴푸기가 거의 없도록 미지근한 헤어드라이기 바람으로 완벽하게 말리고 부드러운 재질의 헤어밴드와 머리띠를 사용해서 헤어스타일을 만들자. 헤어 증모술이나 헤어핀을 사용한 가발 착용하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반복적인 부위보다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증모술과 헤어핀을 꽂자. 견인성 탈모에 이미 생긴 분들, 모발 이식을 가급적 빨리 받고 좋아지자. 모발의 밀도가 많이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어 보이진 않지만 솜털화 반응이 앞머리 헤어라인부터 군데군데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한다라는 분들은 비수술적인 모낭 주사요법, 헤어 부스터 요법으로 모낭 강화 효과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견인성 탈모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등모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